네, 오늘의 병원장 꿀팁으로는 평소에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임플란트 좀 해볼까 이런 고민 있으셨던 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각나실 때 언제든지 전화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고요. 함께할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지거나 좀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뭐 치아가 없으면 생활만 불편할 것 같지만 생활이 불편한데 그치지 않고 건강까지 조금 상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금니가 없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금니를 씹는 근육이 퇴축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줄거나 그렇게 되면은 두뇌에서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두뇌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치매로 갈 수 있다고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치주염, 즉 이가 빠지기 바로 전 단계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연관이 있다는 보고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치아가 없으면 이렇게 건강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치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가 전부 다 좀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를 왜 제2의 치아다라고까지 부르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라 치아의 뿌리 부분을 임플란트가 대신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아, 저희가 알고 있는 치아의 머리 부분, 그거는 상부 보철 구조물이 연결되면서 치아와 기능과 심미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치아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또 임플란트 좀 해볼까 계획 있으셨던 분들 전화 참여 환영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시면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 벌써부터 걸려오고 있어서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임플란트로 이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네오네스가 적다고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경주에 계시거든요. 네. 좀 멀리 계셔가지고, 혹시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내원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임플란트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도 오늘 방송에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드님이 지금 대신 전화를 주셨는데 네. 경주에서 몇 번 정도나 서울을 오셔야 되나요? 일단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치료를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임플란트 치료 자체는 과거에는 이를 뽑고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상부 보철 구조물을 올리는 구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번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을 뜨는 과정부터 해서 여러 번 오실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초진을 한번 하기 위해서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을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수술 당일날 최종 보철물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정기 체크 겸 보철물의 수정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으면 하기 때문에 총 3번 정도 오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타이트하게 한 1주 간격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한 첫 번째 오시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틀니를 착용을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셔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텐데 3번이라는 횟수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횟수는 아닌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광범위한 뼈 이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시술 과정을 거쳐야 되거나
초기에 최종 보철물을 올릴 수 있을 만큼 뼈가 단단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정확하게 할 수 편리하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보다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좋아졌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도 아무래도 모든 치료에 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임플란트에는 어떤 부작용이 따를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부작용들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부작용은 사실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바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경우에는 출혈, 신경 손상, 네.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단기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서 일단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역시 치아처럼 치주염 같은 것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녹게 되고 네. 심각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부작용, 관리가 조금 되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좀 발생을 할 그 경우가 높고 치주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위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빼는 방법밖에 없는지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빼면은 너무 힘들게 아깝죠. 비용도 많이 들인 임플란트가 아깝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이미 학회에서 보고된 프로토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후약 처치나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로 시작하는데 광범위한 뼈가 흡수가 일어난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소독하고 멸균한 다음에 거기에 뼈 이식제를 채우고 안전하게 주변을 처치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때 염증을 또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 또 이 주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플란트 해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방법들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선물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뭐 만성 질환을 갖고 있으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성 질환 있으신 어르신들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단지 저희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뇌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환자의 각 개별 특성에 따른 의과와 치과의 면밀한 협진을 통해 가지고 네. 안전하게 발치부터 임플란트까지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약물을 평소에 꾸준하게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약물 복용 시에 임플란트 동반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약물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환자분들이 주로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것은 혈전 용해제, 아스피린 같이 피를 좀 묽게 하는 약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가능한 조심스럽게 넓게 열지 않고 네. 가능한 무절개로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피가 좀 나지 않게 하고 수술을 조금 가급적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이런 환자분들의 출혈 위험성으로부터 그리고 감염 위험성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절개를 하지 않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일반 임플란트와 네. 무절개 했을 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사진 보면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방식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를 잇몸을 조금 더 넓게 열고 잇몸을 제껴서 뼈가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지만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 절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미리 수술 컴퓨터에서 해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심을 위치가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잇몸을 열 필요 없이 바로 가볍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일반 임플란트가 좀 더 아파 보이네요. 아,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드릴 텐데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의 전화가 지금부터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이고요. 걸려온 전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좀 네. 궁금하신가요? 그 임플란트를 제가 최초에 했거든요. 15년,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했을 때 한 10년 정도는 이게 쓰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 부위가 빨갛게, 예, 붓고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처음 시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뭐 자꾸 그래가지고 예, 이거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빼고 다시 해야 되나 그런 걱정 때문에요. 네, 이런 네. 경우에 뭐 빼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니의 상황을 한번 직접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빼는 거는 다음으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런 경우에 꼭 그 시술하신 병원에 가시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년 전이면은 그 병원이 이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무 기록을 찾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병원을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 증상 정도에 따라서 가볍게는 투약 및 주변 소독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잇몸을 조금 절개해서 열고 광범위한 멸균과 소독을 진행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뼈이식을 조금 하고 다시 닫아주면은 본래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 수명을 훨씬 연장시킬 수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머님 궁금한 점 해결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반가운 소식이 15년 전에 한 임플란트를 빼야 할까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빼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대학병원이나 좀 전문적인 병원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이라든지 전신 질환자에게는 조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게 과연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 원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사진을 보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D 스캐너라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입안에 잇몸을 그대로 재현을 해내고요. 네. 그 다음에 고해상도 CT를 통해서 잇몸 뼈를 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컴퓨터상에서 환자분의 잇몸과 잇몸 뼈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아주 알맞은 상태로 볼처리에 어떤 식으로 나중에 올라갈지를 고려한 상태의 임플란트의 식립 계획을 심을 수가 있죠. 네, 차를 타고 우리가 뭐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듯이 그 치료를 할 때도 컴퓨터가 좀 안내를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원리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분들이 뭐 예전에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 그렇다면 예전에 내가 했던 임플란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어떻게 시술에 좀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왼쪽의 경우가 일반적인 임플란트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잇몸을 열고 뼈가 보인 상태에서 시술하다 보면은 의사의 감과 경험과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신경 손상이라든지 식립 방향이 원하게 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통해서 미리 정확하게 드릴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깊이와 방향을 미리 계산해 놨기 때문에 그거대로 가이드,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정확한 위치로 심을 수 있는 가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도 빠르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가장 뼈가 단단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컴퓨터가 수술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정확한 시술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그 외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가장 뼈가 튼튼한 부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뼈 이식을 적게 한다는 거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성이 높다라는 소리고, 임플란트가 초기 고정성, 즉 임플란트가 처음 심었을 때 단단하다는 거는 위에 상부 보철 구조물, 즉 치아를 바로 올릴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이를 뽑고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던 그런 내원 횟수가 많은 임플란트와는 차이가 나게 수술함과 동시에 최종 보철물을 올려가지고 내원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세 번째로 최종 보철물 장착까지 또 이렇게 당일에 가능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런데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조건이 맞으면 수술 당일에 수술하는 날에 임플란트와 동시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좀 앓고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거리가 멀으셨기 때문에 사셨던 곳이 경주인가 경상도 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원을 많이 안 하고 가능하냐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라는 전신질환과 함께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10개를 식립하셨는데 시술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수술 당일날 상부 보철 구조물, 즉 치아를 바로 끼고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 만족하셨습니다. 위쪽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뼈 이식도 많이 하고, 물론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래 걸리고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보철물에 올라가는데 한 9개월이 걸리셨는데, 아래쪽은 임플란트 개수가 더 많아서 서로 보철물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구조였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을 당일날 연결해서 환자분께서는 내원 횟수도 줄이고 식립 시간도 줄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원 횟수를 줄인 그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뭐 치아가 잘 씹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얼굴에서 가장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미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기능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은 심미적인 회복도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의 실제 구강 내 사진을 같이 보면요. 환자분께서는 이를 뽑고선 앞니가 저렇게 없으신 상태로 집에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한동안 유지하시려면은 과거에는 좀 불편했던 임시 틀니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환자 맞춤형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바로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3D 프린팅 기술의 도움을 또 받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수술 당일날 저런 식으로, 물론 완전한 도자기 치아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사회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을 만한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연결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식사하거나 이런 데 무리가 없으신 거죠? 뭐 너무 딱딱한 고기라든지 돌멩이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뭐 부드러운 죽부터 계란찜, 진밥 정도는 첫날부터는 가능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 당일에 맞춤형 보철물을 이렇게 또 착용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저희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평소에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고민 있으셨거나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다시 좀 치료가 필요하시거나 또 뭐 계획 있으셨던 분들 전화 환영합니다. 서울지역 02-6677-0012번, 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다름 아니고 우회전지를 옛날에 보초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흔들려요. 음, 근데 그 전부터 약을 쭉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에는 좀 아팠는데 지금 아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프진 않고 그런데 그 계속 약을 먹고 안 아프면 괜찮은지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통증은 없고 흔들리기만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둬도 괜찮은지 문의를 하시네요. 이 경우에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텐데요. 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아가 흔들린다는 것, 즉 보철물 위에 치아가 흔들린다는 거는 밑에 뿌리 부분이 뼈가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뼈가 약해져 있고 그 말은 주위에 염증이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런 경우에 약으로 제가 보기엔 아버님께서 드신 거는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의 완화밖에 안 되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주 치료, 즉 잇몸 치료를 진행하거나 만약에 그것이 너무 늦은 상황에는 더 이상의 뼈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잇몸뼈를 유지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먹는 약이 이탄올이거든요. 아, 네.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상품명이라서 상품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잇몸의 건강을 좀 도와주는 약인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약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까운 치과나 치주 치료를 한번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치료요? 잇몸 치료요. 네. 네, 아버님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과에 가서 일단 상의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아버님. 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증이 없어서 조금 방치가 될 수 있었지만 계속 두면은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이 3월 달에, 3월 말쯤에 그 임플란트 하려고 뭐 잇몸에다가 뭐 심었거든요, 그거를. 네. 심었는데 하고 나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이 잇몸이 부어있었거든요, 저쪽에, 심 쪽에. 네. 부어갖고 진짜 아팠는데, 지금 통증은 다 가라앉았는데, 오른쪽에 심었는데, 오른쪽부터 이제 앞으로까지 이제 잇몸하고 피부가 지금 계속 조금씩 아프거든요. 근데 치과에서는 뭐 엑스레이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요. 계속 그러는데 지금 피부가 되게 아파요, 잇몸. 네, 알겠습니다. 바로 원장님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임플란트 때문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런 식으로 앞에 잇몸까지 아픈 경우라면은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감염이 있는 경우라면 시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의 감염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거와 별개로 수술하고 나서 잇몸 상태가 조금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잇몸병이 즉 치주염 같은 것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좀 악화돼서 독립적인 사건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수술해 주신 선생님의 말을 잘 믿고요. 한 번 더 정기적으로 마취를 살짝 하는 잇몸 치료, 즉 치주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부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치주 질환이? 그렇죠. 이 치주질이라는 것이라는 건 전체, 즉 발생할 수 치아 있기 전체에 때문에.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그 부위가 아닐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우선은 지금 뭐 치료 중에 있으시니까 치주 질환 관련해서도 조금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전신 질환자 분들에게도 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한 뒤에 뭐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술 사례 함께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만나보죠. 이분의 경우에는 아래쪽은 이미 임플란트를 하셨고 네. 위쪽 부분은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아래쪽 임플란트에 비해서 틀니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은 고혈압, 협심증을 같이 앓고 계셨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를 주의를 했어야 됐는데요. 첫 번째는 수술 시간을 좀 짧게 해서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분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권유드렸고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 즉 잇몸을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거의 나지 않고 또한 통증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앞서 말씀드린 출혈 성향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런 환자분의 심장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틀니를 사용 중이셨고 뭐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으셨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술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위쪽 덕에 8개를 동시에 식립하셨는데요. 네. 예전에 제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는 한 번에 한쪽 나눠서 약 1시간씩 나눠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미 수술 계획이랑 그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8개를 동시에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잇몸을 열고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하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잇몸을 절개를 하지 않고 즉 꼬매지 않기 때문에 꼬매는 거 자체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통증과 출혈을 같이 자연스럽게 감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이거는 환자분들 엑스레이 사진이라 일반 시청자분께서는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임플란트에 비해서 조금 위쪽으로 머리 부분이 또 연결된 게 보이는데 저것이 바로 환자 맞춤형 지대주, 즉 치아를 올릴 수 있는 상부 구조물입니다. 네. 저것이 있어야지 저희가 보이는 치아 구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저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술 계획에 미리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지 저것을 미리 제작할 수 있는데요. 상부 구조물을 만들고 나서 바로 치아를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는 치아가 전혀 없었는데 수술 바로 당일 사진입니다. 네. 감쪽같이 치아가 올라갔는데 저 내부에는 임플란트가 들어있고 임플란트 지대주라는 금속 구조물이 연결돼 있었는데 이 모두 환자 맞춤형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캐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에 이렇게 또 보철물을 식립을 하셨고 협심증으로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뭐 치료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 레지던트 과정 때 다양한 전신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이미 많이 공개된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환자분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다음 환자분 경우에는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아래 위 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틀니를 좀 적응을 잘 못하셔서 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됐었는데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감염에 좀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피를 좀 묽게 하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또 거기에다 더해서 치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또 권유드렸더니 네. 이런 장점들이 딱 맞는 환자였고 그래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감염과 출혈 그리고 스트레스에 또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환자분의 사례인데 사진이 지금 좀 더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환자분께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만 심고 거기에 위에 잇몸 위로 쉽게 말하는 뚜껑 같은 것을 닫아두는 경우가 기존의 모든 임플란트 방식이었다면은 저 위로 잇몸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금속 구조물이 보이시는데 몇 번 말씀드렸던 환자 맞춤형 지대주, 즉 저 위에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연결 다리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금속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네. 보이는 환자분께 6개의 그 임플란트 위로 치아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물 저것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일 보철이 가능한 것입니다. 맞춤형 지대주가 있기 때문에 당일에 보철물을 식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적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이 전신 질환자들에게 조금 맞춤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부 건강 매거진에서는 당뇨 환자 사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네. 이 당뇨병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도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당뇨는 이제는 저희 주변에서 찾아보기 매우 쉬운 높죠, 질병 중에 사실. 네.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리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많이 치유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감염 취약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함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을 광범위하게 열어서 감염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네. 과거에 수술을 할 때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또 적용을 하게 돼서 장점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환자분께 잇몸을 열지 않고 즉 그러면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출혈도 적고 감염 가능성이 낮으니까 더군다나 환자분이 여러 번 수술하게 될수록 감염의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환자분의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저 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 10개를 내분비 내과 선생님과 충분한 협진하에 혈당을 최대한으로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하여서 환자분께서는 매우 만족하게 진행하셨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감염 위험성을 낮춰서 이 당뇨병 환자가 치료된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고 술자리라든지 회식자리라든지 이런 약속들이 또 많다 보니까 간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네. 네, 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예, 간과 가장 관련된 문제는요. 첫 번째로는 출혈 경향성이 다른 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과 네. 두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약은 간에서 한 번씩 대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간이 좀 약해진 경우에는 그 약을 대사하는데도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임플란트 수술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약물의 반응보다는 출혈 경향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환자분께서는 알코올성 간 경변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다른 분보다 출혈 경향성이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간 질환 환자보다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인에 비해서는 출혈 경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또 환자가 좀 멀리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 당일날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임플란트를 총 8개를 안전하게 피 나는 거 없이 물론 약간의 출혈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지혈이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하셨을 거리라고 좀 아쉬워했고, 근데 네. 환자분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고 출혈도 없고 바로 집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성공적인 사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만성 질환자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협심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 기존의 임플란트보다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걸려온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지금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초반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작용 중에 염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한 뒤에 염증으로부터 좀 임플란트 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환자분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게 됐을 때 그것이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난 다 끝났다 하고선 임플란트 관리를 조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시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즉 임플란트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또 지켜주셔야 할 부분은 흡연, 구강 위생 습관 등을 철저하게 금연을 통해서, 그다음에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보철물이 문제가 없는지, 잇몸 주변에는 염증이 생기는 과정은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뭐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6개월이나 뭐 1년 단위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 전화를 주고 계신데 잠시 전에 전화가 좀 고르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나이는 내가 70대인데요. 네. 임플란트를 작년에 하나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할 때가 한 몇 개가 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방송에 보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걸 처음 들었고, 네. 작년에 가까운 데서 좀 했는데, 그게 하나를 했는데 위에는 이가 맞는데 밑에 쪽으로는 잇몸하고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음식물이 먹을 때마다 끼어가지고 이제 치간 칫솔록을 빼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갖고 붓고 아프거든요. 네. 임플란트를 처음에 모형을 떠서 하니까 거기에 딱 들어맞게 했으면은 음식물이 안 낄 것 같은데 네. 사이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제는 붓고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구간을 좀 메꾸려고 하면 임플란트를 다시 만들어서 끼면 될 수 있나 하고. 네. 예. 음식물이 평소에 끼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계신데 이런 틈도 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다시 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아버님께서는 이미 임플란트를 하셨기 때문에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와 위에 연결된 치아, 그리고 그 사이에 잇몸에 음식이 끼는 경우에는 보철물을 조금 수정하거나 손보고 치주 치료, 즉 잇몸 치료를 임플란트 주변으로 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이 끼고 그러면 잇몸이 붓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던 뼈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담당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확실히 제거하고
필요하다면은 뼈 이식을 통해서 힘들게 하신 임플란트를 다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아버님께서 지금 77세시니까 앞으로 한 23세는 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네.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그걸 하는데 너무나 임플란트 그 이가 말하자면 쪄가지고 그 사이가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보고 다시 그걸 조금 크게 해가지고 잇몸을 채웠거든요. 아,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계속 끼고 이제는 이제 붓고 음식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임플란트를 빼가지고 다시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딴 데도 지금 몇 군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임플란트를 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일이고요. 임플란트를 뺐다고 해서 음식물이 안 끼는 그런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잇몸 주변과 보철물, 즉 치아 부분이 아주 조화롭게 있는 구조를 찾아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미 선생님께서 해주셨듯이 보철물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 다른 부위 해실 부분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은 처음부터 환자 맞춤형 구조물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같은 부작용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적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우선 하셨던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잇몸 관리가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외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가 방송 그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승수 원장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치료사항은 개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계속해서 건강 매거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